좋아요, 여러분. 누가 경찰이 소셜미디어에 나쁜 말을 쓰는 사람을 잡는 것보다 범죄자를 잡는데 더 잘 활용된다고 생각했겠어요? 외국, 영국이 마침내 그 사실을 깨달았네요. 이걸 한번 보세요. 저는 사실 이게 정말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2번이나 확인했어요. 비범죄 혐오 사건이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경찰은 트윗을 조사하는 대신 범죄자를 잡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걸 꼭 봐야겠어요. 보세요. 우리가 머리를 극적이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라고 말할 때 진짜로 얼마나 많은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통계를 여러 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영국은 지난 3, 4년 동안 러시아, 중국, 이란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영국은 세계에서 체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물론 나중에는 풀어주겠지만 사람들이 트위터에서 심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적발되곤 했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정말 걱정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체포될까 봐요. 저도 호주에서 이런 일이 생길까 걱정했어요. 솔직히 누가 제 집으로 들이닥칠 거라고 예상했죠. 예전에도 말했는데 이것 좀 보세요. 관료 조직이나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에는 온라인 혐오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는 워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회의실에서 무슨 대화가 오가는지 잘 압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뚱뚱하다고 부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봐요. 저는 우리가 사람들의 몸을 비하하거나 일부 사람들에게 불안을 주는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겠죠? 우리는 가서 그들을 체포할 거예요. 좋아요. 이만입니다. 좋은 회의였어요. 이제 가세요. 회의가 이렇게 진행됐을 거예요. 관료들 중 일부는 수도가 세계에서 칼부림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도시, 즉 런던이 되었을 때 경찰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에 집중하는 대신 흉기범이나 폭력범을 잡는 대신 소셜미디어에서 심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할머니, 어머니, 노인 연금 수급자들을 잡으러 가라는 거죠. 그들이 이 프로그램을 조용히 없애도록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어려운 질문들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정이 우리 사회에 문화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런던 경찰청의 이 결정 이후 실제로 몇 명이나 체포될까봐 걱정하며 자신의 기본 권리인 의견 표현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자유세계 모든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우리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모두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표현의 자유가 존중될 것이라고 제도를 신뢰했습니다.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미국 표현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호됩니다. 저도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호주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허락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몰랐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말하면 체포될까 봐 걱정하기 시작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나요? 이건 웃을 일이 아닙니다. 패트릭 크리스티 말을 들어봅시다. 범죄 혐오 정책이 폐지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낙인 찍힌 사건들은 상식적인 접근 방식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경찰청장들이 내달 내무장관에 제출할 계획에 따르면 범죄가 아닌 혐오 사건은 폐지될 예정입니다.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상처 주는 말 같은 거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상처 주는 말 때문에 기소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요. 네, 저도 이게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내무장관에게 제출된다니 꼭 진행됐으면 좋겠고 승인도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경찰에게 처음으로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계속해서 악의적인 트윗을 올린 사람들을 체포하라고 한 사람이요. 악의적인 트윗이요. 저는 폭력의 기미가 있는 폭력적인 트윗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요. 영상을 찾으면 첨부하겠습니다. 영국에서는 미국인 여성이 있었어요. 그녀는 경찰관의 방문을 받았고 그는 아니에요. 당신이 불법적인 일을 한 건 아니지만 피해자에게 사과하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여성은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잘 알고 있었죠. 그녀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처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벌금 같은 걸 받았던 것 같아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들어올 수 있지만 여기 있으려면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 저는 표현의 자유 연합 회원이자 미국 시민이에요. 잘못하면 바로 고소할 거예요. 당신이 페이스북에 쓴 것으로 보이는 어떤 글이
누군가를 불쾌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기분이 상해서 여기 온 거군요. 그게 불법인가요? 저 체포되는 건가요? 당신은 체포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 계획은 당신이 댓글 작성 사실을 인정하면 그 사람에게 사과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누구에게도 사과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은 당신을 불러서 면담을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신고 내용에 대해 당신과 이야기하러 왔어요. 그들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래서 뭐요? 저희는 그런 신고를 자주 받아요. 최근에 도둑 맞은 집은 없나요? 강간도 없고 살인도 없고요. 네, 그런 일들도 일어나요. 그럼 왜 밖에 나가서 그런 사건들을 조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고되는 모든 사건을 조사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집도둑 사건은 조사 안 하잖아요. 아니요, 오늘 제 일이 아니에요. 뒤에 코멘트 봐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요. 이 동네에서 몇 명이나 도둑을 맞았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저는 이 동네를 관리하지 않거든요. 모르시는 게 당연하죠. 트윗이 올라오면 그때는 나서시잖아요. 그래서요, 저는 법을 어긴 적 없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시간을 낭비하시겠다는 거군요. 그래서 직접 찾아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암 환자예요. 대머리인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저도 오기 전에 그걸 알았지만 그게 달라지진 않아요. 그래도 법을 어기면 안 돼요. 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법을 어겼는지 당신도 알고 집에 오기 전 판단할 수 있었잖아요. 대중들도 당신들 행동을 알고 우리도 나라 상황을 압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저한테 사과하라고 하세요. 저는 암 환자이고 혼자 사는 여자예요. 참고로 평생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나이 많은 여자라고 그 사람들에게 제가 노인 여성이라고 전하세요. 저는 암 환자예요. 그럼 다시 와서 면담 잡아야겠네요. 인터뷰는 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얘기만 할 거고 다음엔 표현의 자유 연합 변호사도 데려올 겁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죠? 누가 지시를 내렸죠? 그게 제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어떻게 오갔는지도 알고 싶어요. 그 회의록을 꼭 보고 싶네요. 이건 경찰 자원의 낭비예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사람들에겐 정말 끔찍하죠. 많은 경우 그들은 자신에게 NCHI가 기록된 사실도 몰라요. 그런 다음에 취업을 하려고 하면 DBS 조회에서 그 기록이 나오게 되죠. 이건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고 일자리를 구하는데 큰 장애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려운 얘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메트로폴리탄 경찰이 10월에 폐지하겠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그들은 조사를 중단하겠다는 의미였어요. 그러나 여전히 알리지 않고 제대로 조사 없이 기록만 남기겠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그걸 폐지한다고 발표한 날에도 57건을 기록했어요. 정말이야? 세상에. 저를 신경 쓰게 하는 건 이 모든 게 임의적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라의 한 지역에서 어떤 말을 해도 괜찮고 사실 그래야 하죠. 나라의 다른 지역에서는 경찰이 이것을 범죄가 아닌 증오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아시다시피 나라의 다른 지역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건 좋은 소식이에요. 이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비범죄 사건이 기록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피할 수 없이 좀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의상 그것들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시에 실제 혐오 범죄는 유죄 판결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증오 범죄는 종종 다른 범죄의 가중 요인으로 작용해야 하죠. 그냥 폭언만으로는 해당되지 않고 인종차별적이거나 종교에 기반한 경우여야 합니다. 그 밖의 것은 그것만으로는 범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왜죠? 인종차별과 종교도 마찬가지인데 이유가 뭔가요? 대중이 더 강한 멘탈을 갖추도록 도와야 합니다. 누군가가 못된 트윗을 썼다고 불안해진다고 상상해보세요. 저는 매일 수백 개의 못된 트윗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도 실제로 똑같이 대응합니다. 그게 제 정신 건강에 좋아요. 하지만 그게 다예요. 잘 모르겠어요. 경찰에 갈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이제 저를 한번 모욕하는 거예요. 몇 살이요? 10살이요? 한심하네요. 그렇게 유죄 판결을 받아내고 제가 게이라는 이유로 저를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한 사람도 잡았어요. 어떻게 해결했는진 모르지만 해냈어요. 그 단계까지 가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낯선 이들에게 정말 역겹게 굴 때 그들이 제약을 받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그녀처럼 진짜였으면 해요. 그들이 정말 모든 걸 폐기하려는 뜻이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냥 버퍼두면 안 돼요. 그게 제 요점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어느 날 갑자기 극단적으로 변했다고 해서 모든 게 괜찮아지는 건 아니니까. 사람들은 예전처럼 여전히 서로에게 심한 말을 하고 있어요. 알다시피 고대 로마인들조차도 친구나 가족, 정치 지도자에 대해 심한 말을 낙서로 남기곤 했어요. 고대 로마의 벽이 바로 그들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이었죠. 이것은 인간 본성의 일부였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했죠. 그러다 어느 날 어떤 책상 물림 관료가 이렇게 말했어요. 알겠어.
이제 저 사람들을 체포하자. 이런 일이 쉽게 덮여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사임해야 합니다.